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중문화본부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지금 바로 대중문화본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천천히 들어오시고 있는데요. 가급적 소란스럽지 않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본부를 맡고 있는 대중문화본부장 정경미입니다. 예, 대중문화본부가 장르가 워낙 많다 보니 가장 큰 방을 차지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대중문화본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애니, 캐릭터, 만화, 스토리, 음악, 패션의 6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6가지 장르가 작년에는 5개 팀이었는데 올해는 대팀제가 되면서 팀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애니 캐릭터 팀, 만화 스토리 팀, 음악 패션 팀 3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예. 저희 본부의 총 예산은 521억 원입니다. 애니 캐릭터 산업팀이 약 한 220억, 만화 스토리팀이 110억, 음악 패션팀이 160억에서 1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사업은 각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냥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 저희 본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개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쉽지 않네요. 이게 전체로 보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만화, 스토리, 음악, 패션 이런 식으로 장르에 다 포함을 해놨고요. 왼쪽부터 보시면 산업의 기반을 떠받치는 다양성과 관련한 제작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성장 디딤돌 사업들, 그러니까 기획 단계를 좀 지나가지고 난 이런 기획을 좀 더 키워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지금 성장 디딤돌이라고 되어 있는 분야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저희 전체 사업은 아니고 저희 전체 사업의 디테일은 앞으로 각 팀장님들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도약과 관련한 사업은 저희 컨텐츠 산업에서 계속 저희 지원을 하면서 뭔가 스타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글로벌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고 향후에 이걸 홍보를 해서 좀 더 해외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쪽에 있는 사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애니 캐릭터 사업의 디테일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만화 사업은 저희 쪽에서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만화의 제작 지원 사업은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본부의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서 따로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애니 캐릭터 팀장님 장인걸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니 캐릭터 산업팀의 장인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창작 기반의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그다음에 성장 단계에는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 지원, 차세대 플랫폼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확장성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등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로벌 단계에는 해외 전시 마켓 참가와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입니다. 그 독립 애니메이션의 저변 확대와 그 기초 체질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15억으로 장편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는 최대 3.5억씩 2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편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는 4천만 원씩 15개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물로는 장편 독립 애니메이션으로는 완성작 대비 50에서 80% 이상 제작된 그 60분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될 것이고요. 단편 독립 애니메이션은 완결 구조의 10분 내외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확장성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양한 애니메이션 장르 개척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5억으로 최대 그 1억 이내씩 5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 내용으로는
TV, 극장용, 모바일, 인터넷 등 가상현실, 미디어 파스 등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고 스토리가 있는 5분 내외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세대 플랫폼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입니다. 유튜브 등 OTT 플랫폼 기반의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최대 1.5억 원씩 7개 내외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물로는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단 TV 시리즈와 극장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입니다. 그 국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초기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43억 규모입니다. 그 전체 한 프로젝트당 최대 2억 이내씩 21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는 그 프리세일 투자 유치에 필요한 트레일러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뒤에서 설명드릴 그 부트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트캠프에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 지원입니다. 그 메인 프로덕션 단계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완성을 위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전체 50억 규모입니다. 그 지원 금액으로는 최대 5억까지 1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로는 방영이 가능한 완성된 애니메이션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부트캠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7.2억 규모로 그 20개 내의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과 바이블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추진 일정 보시면은 4월에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모집과 선정을 진행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코칭 프로그램과 바이블 제작을 지원해서 10월에 경쟁 피칭인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경쟁 피칭 데모데이에서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에 참가를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시아 애니메이션 공동 마켓 활성화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그 세계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칭을 통해서 국제 유통 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이 개최됩니다. 그 행사를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에 7개 내외의 참가사에 대해서 국내외 피칭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해외 전시 마켓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2월에 개최되는 키즈 스크린 서밋과 프랑스 칸에서 3월에 개최되는 미티비, 그 4월 중국 항주에서 개최되는 항주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다음에 프랑스 칸에서 10월에 개최되는 미컴 등 4개 마켓에 대해서 한국 공동관 등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올해 그 항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개최하지 않고요. 내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사업 쪽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캐릭터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경우는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창작 기반에는 신규 캐릭터 IP 개발 및 후속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단계에는 콘텐츠 IP 라이센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단계에는 해외 전시마켓 참가와 캐릭터 라이센스 페어 개최, 그 다음에 라이센싱 컨퍼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 캐릭터 IP 개발 후속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8.3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규 캐릭터 개발 IP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속 지원은 그 최근 3년간 코카 캐릭터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캐릭터 IP의 콘텐츠화에 대한 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15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콘텐츠 IP 라이센싱 지원 사업입니다. 그 콘텐츠 IP 상품화, 융복합, 연계 콘텐츠의 제작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55억 규모고 사업 금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IP로 방송, 애니, 게임, 웹툰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16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화 부분입니다. 사업화 부분은
콘텐츠 IP로 굿즈나 FMV 등 사업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최대 1억까지 20개 내외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은 IP 원 제작자 또는 IP 활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입니다. 올해 19회째가 되고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전시사는 300개사, 바이어는 3,000명 규모로 애니 캐릭터 라이센싱 기업과 비즈니스 프로그램, B2C 이벤트로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이센싱 콘 사업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와 연계해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콘텐츠 IP 전 분야에 대한 IP 매칭 대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캐릭터 해외 전시 마켓 참가 지원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5월에 개최되는 라이센싱 엑스포와 영국 런던에서 10월에 개최되는 브랜드 라이센싱 유럽, 그다음에 중국 상해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차이나 라이센싱 엑스포 등 3개 마켓에 대해서 한국 공동관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대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만화 스토리팀 박정현 팀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스토리 산업팀 팀장 박정현입니다. 올해 만화 스토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만화가 62억 원, 스토리가 53억 원으로 약 115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현황표를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창작 기반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화의 창작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영상만화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사업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 만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만화의 창작보다는 창작된 만화 IP가 어떻게 산업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화기업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화 분야의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만화 분야의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사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과 멘토링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인재양성본부의 창업발전소 사업과 형태가 유사해서 네트워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업인재양성본부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만화를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국내 만화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코트라와 함께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요. 코트라에서 바이어 발굴과 시장 조사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화 에이전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만화 IP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관련된 기업들은 신진 에이전트를 선정을 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로 신설된 신기술 융합 만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화 분야에서 신기술을 융합한 콘텐츠가 제작 가능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원내의 시간 콘텐츠 팀에서 운영하는 제작 지원 사업과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관련된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고될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 IP 비즈 매칭 지원은 만화 IP를 2차 콘텐츠화에 할 수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라이선싱 컨퍼런스와 9월에 상암동에서 개최될 예정인 방송 영상 전문 마켓인 BCWW에서 총 2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만화 해외마켓 한국 공동관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공동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만화 IP 해외 피칭 지원 사업은 올해
일본, 중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총 4개 국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코미콘 파리 행사와 연계돼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직접 해외에서 만화 관련된 이벤트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사업계획서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사항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분야입니다. 스토리 지원 사업은 실제 스토리가 어떻게 확장돼서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진 작가 육성에서 전문 에이전트 육성,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스토리 공모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총 상금 3억 5천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단 대상과 최우수상 상금을 조정해서요, 선정작 작품을 16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모전 명칭이 좀 변경돼서 공고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월 중 게재될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진 스토리 작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진 작가를 육성할 수 있는 플랫폼 기관을 6개 내외로 선정해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관당 6명 이상의 신진 작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창작발전소 사업은 창작 소재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국내 답사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약 80명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스토리 창작센터는 일산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창작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내로 입주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총 55명을 선정해서 입주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 에이전트 육성 지원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만화 에이전트 육성 지원처럼 기관당 약 7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참여하시는 기업은 이야기 분야의 인력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스토리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스토리 유통 지원 사업은 스토리 작가님들이 직접 본인의 작품을 다양한 업계의 관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만화 피칭과 함께 7월 캐릭터 라이선싱 콘, 그리고 BCWW 9월에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외 유통 지원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신흥시장에서 총 5번 개최될 예정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월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와 연계돼서 개최될 예정이고, 신흥시장은 해외본부에서 개최하시는 해외 한류 행사와 연계돼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흥시장의 국가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참가자 모집 공고는 행사 개최일 기준 3개월 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만화 스토리 산업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악 패션 산업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 패션 산업팀 맡고 있는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음악이랑 대팀제가 되면서 제가 음악과 패션 양쪽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달라 보일 수 있는 두 장르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이랑 패션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예, 음악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전년보다 한 예산이 지금 2배가량이 늘어났고, 사업 자체도 신규 사업이 한 3꼭지 정도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가장 관심이 많아 하실 것 같은 공연 개최 지원 부분과 제작 지원 파트인데요. 저희가 공간기획형 공연 개최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연 시장의 여러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대중음악 공연의 기회를 많이 넓히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총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되나요? 예. 그래서 총 10억 원으로 예, 한 4천만 원 규모, 각 공연당 4천만 원 규모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그냥 공연하시는 분들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지정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안내서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기술 분야랑 신공간 분야 해서 신기술 분야는 요즘 공연하실 때 프로젝트 매핑이라든가 다양한 무대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서 새롭게 도입하시는 공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신공간 분야는 기존의 공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문화복합공간이나 그 외 다양한 공간들에서 새로운 공연을 추진하는 팀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지원 금액이 4천만 원 규모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에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지역을 4,5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업 안내서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모집이라고 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업계 의견 수렴 결과 그렇게 예산을 딱 배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공연이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2월에 공고해서 최대한 좋은 공연들이 들어올 경우 먼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잔여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 2차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계신 팀들이 있다면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CT 음악 콘텐츠 제작 지원, 이 역시 신규 사업인데요. 다양한 콘텐츠 장르에서 최근에 ICT 기술을 도입해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악 장르 역시 이러한 생태계를 변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콘텐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악 기획의 기획 단계,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소비 단계 어느 단계든 상관없고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하시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 2억 7천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한 5개 과제 정도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아마 문의가 나중에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기술 개발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혹은 지금 기술은 개발하신 상태에서 프로토타입이나 혹은 비즈 모델까지 제시할 수 있는 팀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많이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외 투어 개최 지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해외 투어 공연 아티스트들이 페스티벌이랑 연계해서 공연을 하시거나 투어를 하시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장기 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억 5천만 원인데 아시아 호주권역을 최대 2,500만 원, 그 다음에 유럽, 북미, 남미는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차료, 여비성 경비, 그 다음에 투어에 따른 PR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해외 음악 거점 마켓 참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에가 그 아티스트 주도의 공연에 대해서 해외 공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이거는 저희 코카 주도로 주요 페스티벌에서 공연 한국 쇼케이스를 여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는 영국의 TG 5월에 열리는 TG랑 독일의 리퍼반 9월에 리퍼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G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요. 한 10팀, 아티스트 10팀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리퍼반 같은 경우는 한 4팀 정도를 선발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에 바로 제일 빠르게 아마 TG 참가 뮤지션 모집 공고가 나갈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서울국제뮤직페어 뮤콘인데요. 뮤콘 같은 경우는 큰 변화보다는 작년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잘해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신경 쓰려고 하는 거는 지금 뮤지션들과 해외 페스티벌 디렉터들의 매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외의 작곡가나 PD님들과 콜라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참가 뮤지션들한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월 입찰 공고, 7월 참가사 뮤지션 모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살짝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관심, 뮤콘에 한번 참가해 보고 싶다,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뮤지션이 있는 팀에서는 한 번 정도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뮤직 페스티벌, 시티 페스티벌, 이 역시 신규 사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K-팝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한국의 K-팝 외에 다양한 대중음악, 경쟁력 있는 좋은 대중음악이 많다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K-뮤직 시티 페스티벌을 해외에서 개최를 합니다. 우선 K-팝이 지금 가장 흥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한 도시를 골라서 거기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음악이 이 정도 사업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오늘은 1대1 상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쪽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좀 사업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좀 더 충실하게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을 뒀고요. 그래서 사업 꼭지 자체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각각의 사업들이 좀 내부적인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 역시 이 첫 장이 가장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디의 기획개발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브랜드 런칭 3년 이내에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기획, 생산, 유통 단계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을 저희 운영사와 같이 아예 기획과 생산과 유통을 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아마 3월 정도에 참가 디자이너가 모집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아마 가장 크게 느끼실 변화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 지원은 패션, 의류 샘플, 시즌별 샘플을 그동안 지원해 왔는데요. 이게 조금 사업이 바뀝니다. 최근 트렌드가 어떤 시즌 개념이 사실 패션 쪽에서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저희가 단년도 회계 원칙에 의거해서 연 1회 지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대신 지원금 부분은 조금 더 확대가 되는데요. 최대 4천만 원 연 1회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으로 바뀌게 되고요. 2월에 공고해서 11월까지 단 그 9월에 SS 시즌 샘플을 만드시건 아니면 2월, 3월에 FW 시즌 옷을 먼저 만드시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지원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 내에 지속가능 패션을 좀 더 육성하고자 지속가능 분야 패션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속가능 패션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리사이클링이랑 업사이클링 의류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해외에서 지금 매년 개최하고 있는 컨셉코리아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컨셉코리아 상해는 폐지하고요. 컨셉코리아 뉴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3개 브랜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대신 의무사항은 브랜드들의 경우 올 9월과 내년 2월 행사를 참가하시게 되고요. 단 패션 코드 내에서도 이 뉴욕에서 하신 멋진 쇼를 국내
예, 관계자들에게도 좀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패션 코드 안에서도 한 번씩은 패션쇼를 참여하셔야 할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 지원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해외에 각 브랜드들이 개별 해외 수주에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여비와 임차료 등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여 최근 패션 시장의 트렌드가 수주에 참가보다는 그 해당 쇼룸, 그 기간에 열리는 쇼룸으로 많이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주회 및 쇼룸 어느 쪽이든 참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시즌별로 이 사업은 시즌은 그대로 유지해서 시즌별로 지원은 하되 SS 시즌에 선정이 된 팀을 기준으로 15팀 정도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상위 70%에 대해서 FW 시즌에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셉 코리아 상해를 폐지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업계에 조금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콜라보 팝업 쇼룸을 열려고 합니다. 중화권에서. 그래서 중화권에서 콜라보 팝업 쇼룸을 한 10개 브랜드 정도를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SS 시즌의 경우는 타 기관에서도 예,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지라 어떤 저희만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FW 시즌에 한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 사업이, 이거 신규 사업 꼭지인데요. 예, 아시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즈 매칭은 예, 요즘 패션 쪽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가장 트렌드잖아요.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예, 아시아 현지 쇼핑몰에 입점을 하고자 하는 국내 브랜드사들과 현지의 쇼핑몰들의 MD 혹은 바이어들이 서로 비즈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번 이러한 만남의 기회를 패션 코드랑 연계해서 드리고요. 국외에서 저희가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의 쇼핑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 이거는 별도로 공모를 하기보다 저희가 패션 코드에 참가하시는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작년부터 패션을 단순히 패션 의상만 놓고 보지 말자, 패션 문화, 패션 콘텐츠라는 영역 확장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패션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다양한 패션 주제들을 갖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해서 한국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혹은 패션의 의상이 아니라 일러스트나 영상이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은 진행하되 좀 더 브랜드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사업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저희 주도하에서 기획을 해봤는데요. 그보다는 요즘 각 브랜드들께서도 여러 가지 SNS로 활용한 콘텐츠 수요가 높으신 것 같아서 브랜드들께서 기획을 하시면 저희가 제작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랑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엮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4월에 참여 브랜드를 모집하고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션 문화 전시 지원 같은 경우도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패션의 장르 확장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패션 문화, 패션을 소재로 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3개 지원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유의미한 사업이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서 예, 조금 더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 4,500만 원에 예, 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작년에 아마 참여하신 팀들 중에 보면 패션과 직접적인 패션 브랜드, 패션 디자이너께서 참여하신 팀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르와 정말 협업을 하여 캐릭터 장르나 뭐 다른 영상 장르들이 많이 같이 함께 협업 형태로도 참여하셨는데요. 그래서 타 장르에서도 혹시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패션과 엮어서 이런 사업을 참여해보고 싶으시면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션 쪽에서도 저희가 연 2회 시즌별로
국제 수주의 패션 코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과 3월 개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약간 성격을 두 개를 달리 갑니다. 물론 기본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수주회를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9월 행사 같은 경우는 좀 더 B2C 10월이요. 죄송합니다. 하되 10월 행사 같은 경우는 좀 더 B2C 페스티벌을 엮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을 하고요. 3월 행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행사로 열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가 다음 달에 패션 코드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및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사업 꼭지 중에 2개 사업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음악 파트에서는 뮤즈온이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걸로 아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5 아티스트를 직접 최종 선정해서 육성해 봤는데요. 조금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서 별도로 3월 중에 저희가 따로 뮤즈온 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따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패션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해외에서 더 셀렉트라는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는 역시 이번 시즌이 지금 당장에 다음 주가 뉴욕 패션 위크 주간인데 뉴욕 패션 위크까지 이번 시즌까지 충실히 잘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금 사업을 좀 더 가다듬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음악 패션팀 발표를 마칩니다.